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에도 속하거나 B에도 속하는 집합 또는 집합 A 또는 B에 속하는 집합이 되겠죠. 이와 같이 속하거나 또는의 표현들은 바로 A, B의 합집합을 말합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반듯하게 서 있는 그릇 모양이 되겠죠. 그렇다면 A집합의 원소와 B집합의 원소를 모두 한 그릇 안에 담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때 동일한 원소가 중복되게 됩니다. 중복되는 원소들은 한 번만 사용해서 나타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집합 또는 집합 A 그리고 B에 속하는 집합이 됩니다. 이와 같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또는 그리고, 이고, 동시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이는 A, B의 교집합을 말합니다. 기호는 엎어진 그릇 모양이 되겠죠?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합에 동시에 있는 것이 됩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원소가 존재했죠? 2, 4, 6. 바로 이 2, 4, 6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가 됩니다. 이를 A, B의 교집합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2, 4,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A집합과 B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1번 A집합과 A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A집합이고 2번 A집합과 A집합의 합집합도 당연히 A집합입니다. 3번 B의 부분집합에 해당되는 것은 A, B의 교집합이 될 테고요. 4번 A가 속하는 집합은 A, B의 합집합이 됩니다. 5번 공집합과 A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고요. 6번 A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A집합이죠. A, B의 합집합, A, B의 교집합. 이번에는 B와 A의 합집합, 즉 BA의 합집합.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B와 A의 교집합, BA의 교집합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AB의 합집합과 BA의 합집합은 같게 되겠죠?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AB의 교집합과 BA의 교집합이 같습니다. 즉 교집합도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16의 약수인 C집합에 대하여 다음 두 집합을 계산하여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식은 A와 B를 합한 다음 C집합과 합집합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소가 1, 2, 3, 4, 6, 8, 10, 12, 16이 됩니다. 두 번째는 B와 C의 집합을 합하게 되면 그 다음에 A집합과 합집합을 해주게 되면 동일한 집합이 됩니다. 결국 합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A와 B를 먼저 교집합을 해줬을 때 2, 4, 6 거기에다가 C집합과의 교집합 2, 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두 번째는 B와 C 집합을 먼저 교집합을 해주면 원소가 2, 4, 8이 될 테고요. A집합과의 교집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2와 4를 원소로 하는 집합, 즉 교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연산법칙의 기본은 괄호부터 먼저 계산하기죠. 그래서 B와 C의 합집합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1, 2, 4, 6, 8, 10, 16이 됩니다. 여기에 A집합과의 교집합 그렇다면 1, 2, 4,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수학의 계산에서는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A와 B를 먼저 이는 A, B의 교집합이 될 테고요. 그리고 A와 C의 교집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이에 있는 합집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괄호부터 먼저 해주면 A, B의 교집합은
2, 4, 6. A와 C의 교집합은 1, 2, 4. 이를 합해주면 1, 2, 4, 6을 원소라는 집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도 B와 C의 교집합을 먼저 계산하면 2, 4, 8을 원소라는 집합이 될 테고요. 여기에 A집합을 합하게 되면 1, 2, 3, 4, 6, 8, 11을 원소라는 집합이 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통해서 A와 B를 먼저 계산한다면 A, B의 합집합이 될 테고요. A와 C의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을 해주게 됩니다. 괄호부터 먼저 계산한다면 A, B의 합집합은 1, 2, 3, 4, 6, 8, 12, 12가 될 테고요. A, C의 합집합은 1, 2, 3, 4, 6, 8, 12, 16이 됩니다. 여기서 두 집합에 동시에 있는 원소 1, 2, 3, 4, 6, 8, 12가 되죠. 결국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해서 교집합에 대한 합집합,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A, B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A집합 1, 2, 3, 4, 6, 12가 되겠죠. 그리고 B집합 2, 4, 6, 8, 10이 됩니다. 이때 A, B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겠죠. 자, A,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 해당되는 원소가 됩니다. 따라서 A, B의 교집합은 2, 4, 6이 되죠. 결합법칙의 성립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면 먼저 A, B의 합집합은 다음과 같이 빗변으로 그 다음에 C집합도 빗변으로 나타냈을 때 이 모든 것을 합한 영역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번엔 먼저 B와 C를 먼저 합해주고 거기다가 A집합을 합해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벤 다이어그램이 나타납니다. 교집합에서도 A, B의 교집합을 먼저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C집합과의 교집합. 그렇다면 동시에 접하는 겹쳐지는 영역이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B와 C의 교집합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거기다 A집합과의 교집합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영역, 겹쳐지는 영역이 되니까 동일한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다음을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보면 B집합과 C집합의 합집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거기서 A집합과의 교집합, 그러면 동시에 만나는 곳, 겹치는 영역이 바로 해가 될 텐데요. 벤 다이어그램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집합을 우리가 분배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 먼저 A, B의 교집합, 그리고 A와 C의 교집합, 이 두 집합을 합하면 결국은 같은 영역이 되므로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다음을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면 B집합과 C집합의 교집합 그리고 A집합과의 합집합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고요. 이를 분배했을 때 A, B의 합집합과 A, C의 합집합을 나타내고 마지막에 겹쳐지는 영역, 즉 교집합의 영역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집합 A는 100 이하의 제곱수 1의 제곱에서부터 10의 제곱까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총 10개 그렇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0제곱계에서 1024개가 되겠죠. 이때 부분집합 X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집합 X는 집합 B와 서로소 여기서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렇다면 집합 X는 B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 4, 6, 25는 갖고 있지 않는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인 집합 X는
제곱수인 4와 2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 되므로 원소의 개수 총 10개 중에서 2개를 뺀 2의 8제곱개 256개가 됩니다.